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4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들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스24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플랫폼 공급 업체인 오버스와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와 오버스는 디지털 컨텐츠에 특화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앞서 예스24는 지난 8월 암호화폐 세이 토큰을 발행을 먼저 했습니다. 예스24는 이번 메인넷 개발을 통해서 세이 토큰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기업은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이 토큰 같은 경우는 ERC20를 기반으로 한 그런 토큰이고요. 김석환 예스24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인넷 개발을 통해서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넷이 출시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예스24 토큰이 아니라 예스24 코인으로 저희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 중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잘 보이고 있는데, 이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만큼 꼭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가오는 5월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 보안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공문이 보여주고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공문이고요. 이 점검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들,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이 될 것이며, 점검 내용은 서버 보안 관리 체계, 그리고 백업 운영 체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8년 보안 점검을 받은 거래소는 38개인데 올해는 신생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 점검을 강제로 할 근거가 없다 보니 보안 점검 자체를 거부하는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 점검 자체는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시기가 좀 무섭죠. 벌집 계절을 일단 막으면서 시작하는 보안 점검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그런 거래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래소들 중에 제대로 보안 관리 안 하는 거래소들도 태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중국 최대 휴대폰 유통기업인 디신퉁 퍼블리시와 한종 블록체인 시장을 잇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록 미디어 플랫폼인 퍼블리시가 중국 IT 관련 최대 유통사인 디신퉁 코리아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양사는 퍼블리시의 프로토콜 개발과 활용, 그리고 양국 블록체인 시장 교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는 언론과 기술 스타트업, 학문 기관을 연결하는 탈중앙 미디어 컨소시엄이고요. 현재 17개 회원사가 가입해서 종합 월간 트래픽이 약 10억 뷰로 추산이 되고 있고, 디신퉁 그룹은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휴대폰 유통업체로 연매출 약 3조,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형 기업입니다. 방문자 수 1억 명이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서 매장을 13,000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 대표는 이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신퉁 그룹이 가진 중국 시장 네트워크 역량과 퍼블리시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양국 블록체인 시장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많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에이다에서 잠깐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일주일 동안 15% 상승한 칼다노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상승의 원인을 보자면은 이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칼다노의 1.5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출시한 것이다. 이번 출시는 칼다노 프로젝트 바이런 개발 단계의 마지막 버전이며, 개선된 지분증명 합의 프로토콜인 우로보로스 제네시스로 가는 프로젝트 중간 합의 프로토콜을 포함했다. 또한 이 업데이트는 여러 개의 다른 개선 사항들을 포함했는데, 대부분 이 프로젝트의 주요 암호화폐 지갑인 다이달로스에 관한 것이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은 뒤늦게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한 칼다노 재단의 구조 조정일 수 있다. 지난 12월 IOHK, 에멀고, 그리고 재단과 수개월간 갈등을 빚었던 칼다노 재단의 전 CEO 마이클 파슨스가 사임을 했다.
이 사임에 대한 반응으로 호스킨스는 커뮤니티가 재단을 깨우고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며 칼다노 커뮤니티 구축과 마케팅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를 했다. 전반적으로 칼다노는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블록체인의 효용성과 기술의 견고함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제 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이다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에이다 역시 전고점 올해 안에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가 탄탄하고 찰스 호스킨스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먹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랑 비트메인 홍콩 증시 상장 가능할까? 안 돼 임마. 자, 그래도 기사는 잠깐 읽어보면은 암호화폐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업체 비트메인의 기업 공개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에만 약 5억 달러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반등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IPO가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비트메인은 지난해 9월 홍콩 증권 거래소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이어 최근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공을 했다. 비트메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 악화에 따라 구조 조정을 본격화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홍콩 증권 거래소가 비트메인의 IPO를 승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 그래서 홍콩 증권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이 전세계 지도에 여러가지 색깔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돼서 각 나라들이 얼마만큼 그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막아버리는 거, 이제 금지령을 내리는 것이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나라들 혹은 이제 굉장히 강경한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금박쥐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연두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들여서 정말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안에 들어와 보면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각국의 전 세계 어떤 나라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딱 대보시면은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링크는 제가 이제 답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 스위스 블록체인 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린탄그룹 그리고 스위스 블록업체인 크론벤처 이렇게 함께 암호화폐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당국 인가를 받아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하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부터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순간 돈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락장에도 거래소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회사를 차리려고 할까요? 저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경찰이 뭄바이에서 캐시코인 암호화폐 사기 사건 용의자 4명을 추가로 검거를 했습니다. 이들은 10억 루피 약 1,400만 달러 규모를 사기를 쳐서 먹었다가 이번에 잡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들을 못하도록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죠. 이번엔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쟁쟁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는데 만약 저스틴 선 트론 재단 최고 경영자가 이더리움을 인수한다면은 난 인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탈릭이 저스틴 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스틴 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트론은 블록 이더리움의 80배가 빠르다
혹은 망해가는 이더리움 재단을 떠나서 트론으로 오면은 내가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를 꼬시는 듯한 그런 발언도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했었죠. 자, 이 외에도 저스틴 선과 비탈릭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트론 커뮤니티, 트론 홀더분들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분들이 불편하신 거, 그리고 저도 욕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공유를 안 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실만한 사이트가 있죠. 바로 스팀입니다. 스팀에서 이제 전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받아줬었는데, 높은 수수료 및 가격 변동을 사유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이렇게 받아달라.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고, 빗페이를 통하면은 더욱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관한 기사가 또 나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5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4,200불, 이 4,200불을 뚫게 되면은 이제 5,5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4,000불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데, 이는 바로 60%의 하락 그리고 35%의 상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차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같아서는 이제 3,600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를 모아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진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80%나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는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 장비나 전기 사용 약정을 포기하지 못했거나, 채굴 장비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좀 힘들죠. 그런 부분이거나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80% 떨어지고 있는데 채굴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채굴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던 채굴자들에게는 이런 하락장이 이제 한번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관련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개선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XRP를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선된 상황에서 업데이트되고 난 후에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관련 암호화폐들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를 더 많이 봐주는 것이고,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더욱더 열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글에는 이 암호화폐 계산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을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는데,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격에 상응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블록파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서비스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은 6% 연간 6% 이자를 복리 이자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되는 수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25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500개의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6% 이상의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위에 추가되는 개수부터는 2%의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건크릭 캐피털, 그리고 갤럭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컨센서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전에 잘 알지 못했던 코인들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자를 준다,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보다는 이제 더 믿음직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규제가 강제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도 암호화폐 관련 뉴스는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십시오.